이 시간에는 종합토론 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신서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1부 세션 주제 혁신학교, 또 2부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못다하신 질문보다는 혹시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할 의견이 있으시면 몇 분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 안내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혁신학교나 금방 세션 두 번째 주제인 입시제도 관련해서 의견이나 함께 나눌 이야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교육연구소 소장님 김학헌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입제도 관련해가지고 비교과 전형 내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가 좀 마지막에 좀 쟁점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 내지는 이제 실제적인 사례 검토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참교육연구소에서 대입제도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단 외국의 사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을 뿐 일단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과 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입시제도의 비교과 전형으로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교육과정 안에 다 포함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활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비교과 전형이라는 부분들로 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비교과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력과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이런 계층과 학부모에게 유리한 부분들로 일단은 판단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교과 전형과 관련해서 일단 내신 전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현재 대학들이 내신들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을 우리가 현재의 상대 평가들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지방의 1등급과 그다음에 서울의 1등급은 동일하게 돼야 되고 따라서 내신만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방에 있는 학교, 강북에 있는 학교의 1등급과 서울 강남에 있는 학교의 1등급은 동일하게 간다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신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를 가져가는 것이 현재 서열화된 체제에 있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지방대학과 그다음에 강북, 서울을 하는 강북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의 진학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내신으로 반영들을 제대로 할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지방이나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유리하다는 부분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취지는 교육 과정 내부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 속에서 검토를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2부의 제안, 2부에 제안된 것은 이 안이 관심 있는 진보적인 단체의 논의로 늘 머물고 이게 이제 그 진화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화 발전되지 않는 것을 진화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청은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업무도 많고 그래서 유일하게 희망이 이제 연구소 네트워크이니까 이거 두 번째 안의 발전을 지역 주민과 또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전복시키기 위한 논의가 주로 수도권 중심 김학헌 선생님부터 해서 전문가 이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몇 분 전문가 외에 그걸 공유하는 확산 이것도 가치가 안 바뀌면 아니야. 의식이 안 바뀌면 제도가 붕뜨서 제도를 지키기 위한 주체 형성이 돼야 되고 그 주체는 결국 시민의식이 형성돼야지 제도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제도와 의식의 성장을 위한 가치의식의 가치혁명이 돼야 되니까 이걸 위한 계속 논의 구조를 하나 좀 더 발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 논의 틀이 생겼으니까 이제 안 그러면 또 대통령 바꿔도 마찬가지로 동행무진 하자 그냥 또
붕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진보교육감 성장한 단체로서 오늘 네트워크를 좀 더 심화시키면 좋겠다는 거가 두 번째이고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때문에 제가 무지무지하게 바쁘게 강의를 다닙니다.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제가 민주시민교육도 해야 되고 제 전공인데 혁신학교가 요새는 제가 비교적 거절을 잘 못해서 그런지 저한테 많이 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 막 그냥 엄청나게 다닙니다. 이거. 그걸 보고 부산에는 별로 안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부 논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별로 없다는 거다. 그래서 혁신학교 운동을 성장하려면 그거에 대한 이론을 해야 되고 논의가 있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이게 모든 게 있는데 몇몇 사람의 논의로 그냥 머무르고 있다는 거. 단회학교로 머무르고 있다는 거. 또 단회학교에서 잘 안 되려는 몇 사람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에서 아직 시민의식이 낮은 수준에서 혁신학교가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지난한 작업입니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잘 되는 교육청도 있고 또 재선한 지역에서는 조금 매너리즘 빠진 데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처음 출발한 1년짜리 유아기 상태의 진보교육감은 이미지 관리에 바쁘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완전히 혁신학교의 마인드, 혁신교육정책 이게 안 돼 있는 데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동으로 이 전선을 구축하느냐. 그래서 저는 학문과 이론의 전선 구축을 위해서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이 이게 책 많이 보는 단체가 그래도 연구소에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좀 이거를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데서 이걸 오늘 논의로 맞물지 말고 다음 행사로 그냥 바로 이어지지 말고 오늘 시작을 해서 상시적인 모임 구축을 위해서 차 회장님이 좀 잘 염두에 둬서 좀 하면 그 자극을 받아서 연구 네트워크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좀 그런 공동의 역할이 뭐가 있는가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교육연구 네트워크 회원 이형빈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대학 입시 제도에 관련해서 토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이현 부소장이 발제하신 내용이나 김정빈 박사님께서 토론해주신 내용이 사실은 그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토론이 더 돼서 좀 이현 부소장님이 김정빈 박사님의 그 견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 좀 끝나서 좀 이후에 좀 논의가 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쟁점을 보면 사실상 이 큰 틀의 내용과 또 그 큰 틀의 어떤 대안으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들, 단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접근과 그리고 연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과도기적 방안을 제시했던 내용들도 또 과도기마다 또 단계가 있을 걸 보이거든요. 현재와 같은 어떤 특목고 자사고가 존재하고 비평준화 지역에 남아있는 학계 속에서의 과도기적 방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고교 평준화 체제가 정착이 됐을 때도 과도기적 방안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에 대해서의 평가의 어떤 그 방향 혁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바뀌었느냐. 예를 들어서 내부형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들은 평가의 혁신과 교육과정 재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뭐 과도기적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도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향후에 조금 더 그 전남에서 연구하셨던 자료들도 함께 좀 공유해 가면서 좀 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대학서열 체제의 혁파와 그런 완전한 자격고사의 어떤 정착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방안들이 보다 더 앞으로 향후에 어떤 면밀하게 검토되고 연구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나왔던 쟁점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정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주제가 혁신학교와 대학 입시 제도였는데요. 이 두 가지 주제를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한 5년 전까지는 대학 입학제도 개선을 완전히 꽂혀 있다가 5년 이전부터 혁신학교로 좀 많이 쏠려 있다가 오늘 와서 다시 좀 중심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보교육감 진영에서는 상대적 혁신학교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또 대학 입학제도라든지 대학 사회화 체제의 극복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한 역시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조금 좀 이렇게 다른 약간의 어떤 결을 달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존재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 내부적 반성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학교 안에서의 어떤 개혁의 흐름들과 또한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 체계 극복이라고 하는 건 제도적인 어떤 개혁의 흐름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가 참 잘 잡혔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앞으로 아까 심성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수 네트워크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들을 계속 풍부하게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마지막으로 전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내려섰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안 보여. 아시잖아요, 저. 사실 대학 입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하면 각 대학에 큰 강당들 빌려서 아마 10,000원 이런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대학, 이런 입시제도 대안과 같은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초라한 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자체를 좀 직시하면서 우리가 논의 좀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서 하나 좀 저는 다 동의하는데, 이 제도 연구, 입시와 관련된 제도, 다른 나라의 제도를 연구를 할 때에 좀 하나 더 거기에 첨가됐으면 좋겠다. 그 나라의 제도가 진행되어질 때는 그 내부에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진 윤리적 토대에 의해서 그 제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사가 그걸 채점해도 사회적으로 그 채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토대가 기본했을 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제도를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의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가더라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 토대에 근거해서 그 제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진단을 합니다만은 결국에 뭐냐,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초기 제도 조건의 윤리적 토대 자체가 뭐냐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의 교육 문제는 전통적으로 동의하기도 그렇지만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이런 게 근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나갈수록 문제가 복잡하고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 어느 부분이 안 되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 증가할 문제를 잡기 위해서 EBS 수능을 들어오면 그것이 예를 들면 교육 내부의 문제에도 어떤 파행이 갖고 오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합리 토대, 윤리적 토대가 없다는 부분이 아니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외국 사회를 자꾸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끌고 들어와서 물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지금의 논거를 그렇게 뒷받침하는 건 좋지만 그 사회가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합리 토대가 윤리적이죠. 이 부분이 좀 같이 검토되어지면서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를 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들으면서도 다 맞습니다. 그 논리의 정합성이라든가 다 인정합니다. 근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허전합니다. 가서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제가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뭔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토대에 지금 교육 주체를 맨날 얘기하지만 어느 주체가 그런 것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매일 우리나라가 교육 주체 교육 주체가 다 모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역으로 얘기하면 서로가 어떤 부분에 관해서 그런 아까 얘기한 프랑스처럼 고등학교 교사가 이런 논술 시험을 채점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제기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소재가 없다는 것이죠. 뭐 제가 좀 시니컬한 얘기지만 좀 더 어떤 제도가 얘기되어질 때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로 논증하면 좋지만 좀 더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그 사회의 윤리적 토대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본다고 한다면 늘 어떤 제도에 관한 대안적 문제와 그런 정책적 대안이기 전에 좀 더 기저에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어디서부터 다져야 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한번 얘기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정교조 청교육실에서 근무하는 진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이현 쌤이 이 두 가지는 뭐 다른 주제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뭔가가 하나 비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혁신학교에서 결국 혁신학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경험을 통해서 학교 혁신으로 일반화하는 그 일반화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저는 뭐 그걸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 정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되면은 이렇게 가야 될 건데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교육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자 하는 게 저는 학교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혁신의 가장 핵심은 결국 교육의 내용, 다시 말해서 교육, 과정과 수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 과정과 수업을 단위 학교에서 아무리 해도 일반화시키기 힘든 입시 제도의 문제가 다른 한쪽의 축에 있습니다. 근데 입시 제도만 있는 게 다시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교육 과정의 일반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크게 말하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 현장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계속 교육 과정은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학교 혁신과 입시 제도를 매개시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문제에 대해서 좀 전국의 네트워크, 연구소 네트워크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현실로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금 곧 9월 달에 법적 고시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밖에 막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변기를 한답니다. 어떡할 거예요? 단양학교에서 아무리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잘하고 수업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영어 몰입교육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온답니다. 막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가도 이게 되는 건지 적절한 건지 그 방법이 맞는 건지 이거는 매일같이 전국에 있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부딪혀야 될 자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또 바뀔 거예요. 바뀌는 교과서에 적응하는 문제도 계속 생깁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국의 공통의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연구에 오늘 그 전국 연구소 네트워크가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사 이정입니다.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은 이제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그 대학 입시제도에 관해서도 굉장히 의견도 많고 드릴 말씀도 많고 다른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저희 그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의 첫 번째 공동 학술대입니다. 이게 그 기획이 된 게 4월, 5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이렇게 이제 그 학술대회가 추진이 되고, 그래서 충분하게 전체적인 그 연구소들의 그 연구 역량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되고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출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학술대회가 좀 뭔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에서 그 요구하는 현안의 문제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래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제 주최해서 요소에서 이게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사나 또는 그 연구소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공동 워크숍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그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가 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그 세심하고 자상하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그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워크숍이 잡히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들을 나눴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두 번째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얘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교사들이 혁신의 대상화 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약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전문적인 연구 인력과 연구소들이 이제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앞으로 교육 문제 현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동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4년 동안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수업 혁신도 하고 교육과정 혁신도 하고 조직 혁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교사인 나 자신의 혁신의 과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단체들이나 이런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에 교사들의 어떤 자기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혁신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제도나 정책이 바뀌어도 혁신된 교사들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저는 반 이상으로 나가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진지하고 솔직하게 내놓고 연구 주제로 좀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비와 함께 서울에 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교육의 단비가 되어서 많은 숲풀과 나무가 새롭게 우거지고 교육의 대지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려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잘 내려가십시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마치겠습니다.